평당 500만 원대 땅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5천만 원 해요. 한 평당.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여러분 부산 잘 아세요?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 잘 아시나요? 저도 부산 여행은 많이 가봤는데 여행 가면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이런 바닷가 카페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 바닷가 주변 토지 건물 임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 소개시켜 드릴 거고, 특히 부산 기장 쪽에서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캠프 부동산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는 투자 아카데미 대표님, 토지 대장님을 만났고요. 회원이 2만 명이 넘죠. 같이 임장도 하고 밥도 먹고 했는데 이런 바닷가 카페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 전문가라고 보여졌습니다. 토지 대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산 바닷가 쪽 땅값, 건물값, 그리고 개인 투자 금액 수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날카롭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대장님 나와주세요. 부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해운대랑 광안리는 너무 비싸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다. 송정은 조금 저렴할 것 같다. 그 위쪽으로 기장 쪽이 요즘에 뜨고 있다. 뭐 일광, 임량 이런 해수욕장들 바닷가에 예쁜 카페들이 생기고 있다. 이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평당가랑 건물이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건물의 가격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의 아파트나 상가를 투자할 때는 역세권 중심으로 보죠. 그렇죠. 네, 바닷가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봐요. 이게 집객 효과가 크거든요. 그냥 이제 땅땅님도 조금 전에 해운대, 강안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해변이고 일강도 해변이에요. 이렇게 해변 표시가 나죠. 해운대, 광안리에 있는 바닷가 카페 같은 거는 건물이 얼마 정도 해요? 해운대는 지금 2억에서 2억 5천. 평당이요? 네, 한 평당. 그러면 우리가 놀러 가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뭐 커피 마시는 곳은 빌딩이 막 100억대 이런 건가요? 100억대도 뭐 여기에는 소액이 되는 거죠. 100억대도 소액이에요. 코로나 유동성 장 때 요 해운대 강안리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네. 서울 분들이 비교하기 좋게 이제 성수동 정도 시세한다. 성수동 정도. 해운대가. 성수동도 평당 2억 정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2억 정도 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좀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젊은 관광객이 많고 신흥 부자들이 많이 가는 데가 성수동이죠. 또 부산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해운대거든요. 해운대는 바닷가 땅이 이제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호텔들이 다 막고 있죠. 이미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광안리로 많이 넘어가요. 한번 로드뷰 한번 볼게요. 자, 해운대에서 바닷가에서 로드뷰를 보면 자, 이렇게 호텔들이 다 막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 이것만 봐도 가고 싶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 막 사람이 꽉 차서 여름 휴가 때 못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 인원 제한이 풀리고 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광안리를 가보면 해변을 보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 창으로 된 이 진짜 기가 막힌 카페 있는데 요거죠? 요런 것들. 근데 강안리는 이제 해변이 좀 길죠. 그래서 이게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앞선에는 자리를 다 잡았고 이런 건물들이 뭐 100억대 이상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뒷골목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나 하나요? 뒤로는 이제 4천만 원대. 차이가 좀 크죠. 앞으로는 1억 5천에서 2억. 뒤로는 이제 4천대. 이렇게 이제 막 뒤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 기준으로는 요 뒤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바다가 안 보이는 단점이 있죠. 장점으로는 광안리에 오는 관광객을 이제 뒤로 끌고 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수도권이나 서울 분들이 부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같은 데만 가도 수익률 괜찮은 창고나 건물 같은 게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접근성이 있는 바다뷰 위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네.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이 원리대로 움직여요. 맞아요. 예, 우리가 바다 1선, 강안리 바다 1선 보는데 네. 뒤쪽에 비바다 조망, 비조망권 이거 살 바에 바다 조망권 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는 곳이 또 이제 송정해수욕장이에요. 송정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특히나 많이 좋아졌죠. 한 2012년경 요때 하더라도 평당 500만 원대 땅이 있었거든요. 이게 평당 500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5천만 원 해요. 한 평당. 2012년에 왜 연락 안 주셨어요? 몰랐잖아요. 송정 땅 사라고. 네.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10배 올랐다. 네. 100평만 샀어도 5억이네요. 5억. 와, 그게 50억 됐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오, 예. 그리고 요 스타벅스가 있는 네. 요 지적 편집도를 해야 더 잘 보이는데 여기는 중앙쯤에는 공원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뭔가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바다 조망이 나오면서 상업지인 요 지역을 많이 찾게 되죠. 여기는 이제 평당 1억에서 1억 2천. 해운대 바닷가의 50% 정도 수준을 쫓아가고 있어요. 조금 접근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당 1억. 네. 근데 살 수 있는 게 있긴 있나요? 있긴 있죠. 평당 1억이면은 뭐 서울에서도 A급진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엔간히 영등포 바깥쪽이라던가 물레동이나 좀 볼 수 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태원이나. 네. 네. 근데 송정 바닷가에 카페를 지을 수 있는 곳 1억이라면 생각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고민도 좀 되고.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퍼지냐면 이번에는 일강해수욕장으로 퍼지게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네. 이제 동탄하면 어때요? 예전에는 경기도 끝자락 느낌이었는데 네.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네네. 이제 수도권 뭐 명실상부한 수도권이 돼버렸죠. 실질적인 거리는요? 실질적 거리는 송정과 일광의 거리. 이렇게 9km? 9km면은 얼마 안 걸리는데요? 차량으로는 15분에서 뭐 30분. 15분 거리. 차 막히냐 안 막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차 안 막힐 때는 한 15분 정도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일광 쪽 바닷가 땅값이랑 뭐 건물 가격 같은 거를 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또 송정해수욕장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5천에서 6천. 괜찮다. 네, 이제 점점 괜찮아지죠. 네네네. 근데 더 괜찮은 곳이 남았습니다. 투자로 더 괜찮은 곳. 네네. 자, 이렇게 로드뷰를 보면 여기가 일강해수욕장. 바다 예쁜데요? 네. 근데 뭔가 송정보다 약간 아쉽다 생각이 들 거예요. 는 이제 한 5천에서 6천 정도 시세.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바닷가 쪽에 있는 도로들이 너무 막히고 그러면 그 앞에가 뭐 수용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나요? 그럴 때가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좌측편 있죠. 육지부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해안부로 확장을 해요. 그래야 이제 영토도 늘어나고 오히려 요 공사비가 토지 보상비보다 더 저렴해요. 여기 땅값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공사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보통은 해안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 지금 이 정도에 있는 개발 안 된 땅 사면은 허가는 무리 없이 나오나요? 네, 무리 없이 나와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죠. 요 사이 빈 땅 이거 안 파나요? 이거 좋은데? 이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거의 안 팔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 요 일대에 부동산을 다 통틀어도 네네. 일강 해변에 나온 매물이 많아야 한두 개, 없거나 한두 개 정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 허가가 나는 매물이 한두 개. 예, 없거나 한두 개 정도. 캔부스 대표님 운영하시는 사무소에서는 매물이 있나요? 한 개 정도 있습니다. 한 개 정도. 있나요? 네. 전체 가격이 얼마인가요? 전체 가격이 한 5, 60억. 5, 60억이요? 예. 개인이 접근하기에 하기에 부담이 부담스럽죠. 많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요게 멀지 않냐 하셨잖아요. 이게 가까워진 게 이것 때문이에요. 교통이 좋아진 거. 자, 일단 이 동해선. 이제 지금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서해선 복선전철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동해선 복선전철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31번 국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14번 국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됐고 31번 국도는 새로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고속도로죠.
동탄도 보면 위치는 그대로인데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에서 동탄 거리를 실제로 한번 재보면은 33km 정도? 예, 약 30km 정도 거리인데 해운대에서 일광까지를 한번 또 재봐 주시죠. 예, 한 13km 정도. 아, 그러면은 뭐 강남에서 분당 거리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일광에서 다음에 설명해 주실 임량해수욕장 쪽이죠. 네. 그 거리가 이제 한 그게 또 한 7km. 7km. 그다음 이제 볼게 뭐 나사 간절곶까지가 네. 한 또 9km. 이렇게 보면은 해운대에서 울산 간절곶까지가 강남에서 동탄 정도 그렇죠. 거리. 네. 그리고 해운대에서 일광까지가 일광해수욕장까지가 강남에서 분당 정도 거리. 그리고 해운대와 송정은 송정은 해운대 구라서 네. 뭐 4km 정도. 아, 송정은 4km 정도. 네. 네네. 부산이 지방이다 보니까 수도권보다는 좀 도시화가 늦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일광이 어떻게 보면 분당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간절곶 이런 데가 동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거리상 느낌은. 네.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발전하고 있고 일광이 거리가 멀던 게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해운대에서 바로 고속도로 태워도 일광까지 차 안 막힐 때는 20분대, 차 막히면 1시간도 걸려요. 아, 네. 네. 근데 1시간까지는 뭐 차가 매우 많이 막혔을 때고 또 이제 요 일광에서 다시 임랑이나 나사까지는 또 한 15분 정도.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부산은 도심이면서 관광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타 도시에서 관광을 왔을 때 밥을 먹고 카페를 가잖아요. 예. 바닷가 카페를 찾을 때 일단 네임드 카페들 이미 알려진 유명한 곳을 검색해서 가는데 네. 일광 쪽에 그런 곳들이 현재 많이 있는지 현재 많죠. 그리고 임랑 쪽까지 있죠. 카페가 확장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몇 군데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해운대 광안리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형 카페가 들어오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광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일광에 이제 투썸 플레이스라는 이제 네임드 카페가 하나 있고,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투썸인데 일광이 이렇게 바다 영구 조망을 끼고 있어요. 아, 주차장도 넓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예전에 카페라고 하면 다방처럼 집 근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량으로 한 30분, 40분 가서 카페에 온다? 이게 이제 기장에서부터 좀 붐이 불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최초에는 뭐 강릉 이런 게 있었지만 좀 친밀감 있게 트렌드가 된 거는 요 부산에서부터 좀 붐이 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일강 투썸이라는 카페가 있고 네. 또 네임드 카페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임랑 쪽에 웨이브 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전국 3대 카페라 불릴 정도였거든요. 네. 웨이브 온이라는 카페는 부산의 거의 끝자락. 여기 지나고 나면 울산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카페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예쁘게 되어 있고. 웨이브 온이요. 자, 이게 과거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뭐 이런 뭐 해안가에 뭐 나가고 뭐 네. 버섯 전골 이런 거였는데 네. 이게 이렇게 바뀌었죠.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그냥 카페구나 싶죠. 웨이브 온 해서 이미지를 보면 자, 해외에 온 듯한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핫했냐면 부산에서 광주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거리는 서울이 멀지만 대중교통이 좋잖아요. 네네. 광주는 되게 멀어요. 네. 근데 광주의 젊은 친구들이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올 정도로. 아,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핫했어요. 네. 그래서 뭐 요거도 이제 네임드 카페라 볼 수 있고. 네네. 요거도 뭐 조성비가 뭐 한 40억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토지 매입부터 네네. 건축비까지 네. 좀 크게 했습니다. 네. 40억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시세는 뭐 200억 이상 이렇게 올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저런 투자를 하는 건가요? 여기가 이 카페가 생기기 전에는 네. 자, 이런 법칙이 있는데 맥도날드 전략이랑 비슷해요. 네네. 예, 과거에 보시면 그냥 흘러가는 도로에 그냥 바다 예쁜 곳에 식당 하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의 토지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런 카페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뭐 이런 땅을 들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카페를 보면서 나도 이런 카페를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붙기 시작하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매출이 높으면 결국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면 결국 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요 길이 무슨 길이죠? 지금은 해맞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웨이본 카페가 있는 해맞이로 쪽은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1,500만 원 정도. 평당 1,500이요. 네. 나쁘지 않은. 이제 툭 떨어지죠. 네. 평당 1,500만 원이면은 방금 보여주신 카페나 그 전망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해맞이로 쪽에 현재 살 수 있는 땅이 나온 게 있나요? 바다 보이는 기준으로? 없어요, 현재는. 얼마 만에 뭐 한 번씩 땅이 나온다? 뭐 이게 정해진 건 없겠지만. 네, 뭐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네. 나오면 바로바로 팔리나요? 시장에 따라 다른데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잘 팔리는 편이고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격이 싸면 잘 팔리는 편이고. 근데 땅값은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땅주인은 또 비싸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잘 안 팔릴 수 있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쪽 바닷가 땅 평당 1,500 매물 나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네. 직접 운영 안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월세 같은 거 세팅만 해놔도 나중에 또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은 가격 상승 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10년 후 저런 카페들이 몇 개 더 생겨서 카페 거리가 좀 조성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상방 가격을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해운대에서부터 어느 정도 치느냐 네.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이 얼마나 다른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저는 뭐 최소 50%에서 100% 이상 상승은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2배 이상까지는 네. 볼 수 있다. 네. 네. 자,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뭐 동탄의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판교나 분당 이런 걸 보고 또 판교 분당을 볼 때는 강남을 보면서 유출을 해보잖아요. 네. 그 일정 비율대로 유출을 하거든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땅값은 평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고 플러스 건물값,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땅값으로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보면은 해운대가 평당 2억씩 하는데 네, 2억에서 2억 5천. 어차피 꽉 차 있어서 호텔 등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 옆에 송정 같은 경우 평당 1억에서 1억 2천. 1억에서 1억 2천. 네. 해운대 반값인데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일광 쪽으로 오면은 평당 5, 6천. 5, 6천으로 떨어진다. 매물이 바닷가 땅 매물이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현재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데 금액이 몇십억대가 넘어간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본 카페가 있는 곳을 보여주셨던 임랑 쪽이 평당 1,500 네. 정도 선으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매물이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 운영하시는 나무부동산 전화번호를 저 위쪽에 띄워드렸는데 임랑 쪽에 평당 1,500만 원 땅은 매물 나오면은 먼저 매입하시면은 뭐 투자 수익도 수익이지만 카페 운영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화 주셔서 뭐 예약, 웨이팅 땅 사는 것도 웨이팅 받나요? A급지는 웨이팅을 받아야죠. 아, 그래요? 네. 이쪽은 뭐 가격대가 달라서 그렇지 바닷가 땅은 다 A급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전화 주시고 상담하시고 또 웨이팅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땅땅무스땅 채널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은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좋은 물건을, 네, 좋은 물건을 빠르게 이제 잘 소개해 주시는 게 네. 이제 제일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돈이 10억 뭐 이렇게 있어. 네. 근데도 부산, 울산 바닷가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살 수 있죠.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 임랑도 제가 1,500에서 2,000. 나사의 수욕장, 그다음 진화의 수욕장, 간절곶 요 라인도 바다 일선이 이제 1,500에서 2,000, 2,500까지도 하거든요. 임랑이랑 비슷하네요. 예, 요 권역은 다 비슷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문의가 울산이 되는데, 네. 자 법정 경계로 보면 이렇게 울산이 되죠. 울산 서생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부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부산 사람 한 60%, 울산 사람 한 40% 체감상. 예. 부산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부산이랑 울산은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 땅값이나 아파트값도 엄청 차이 날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덕국제신도시와 천안불당신도시가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 대장아파트 기준으로 비슷했거든요. 네네.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경기도인 평택 고덕신도시와 네. 그리고 KTX, SRT가 다 있는 천안불당신도시 네. 이 아파트 최고가는 비슷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이제 부산의 끝이냐, 울산의 또 초입부냐 이렇게 좀 바다 권역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부산이냐 울산이냐 경계를 두고 땅값의 오름폭의 한계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여기는 옛날부터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 문의가 여기가 이제 서생 울주군이 울산에 편입됐고 기장군이 이제 부산에 편입되면서 네. 부산과 울산이 돼버렸지만 예전에 이제 이 기장군과 울주군의 서생면은 예로부터 그냥 같은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 사람들도 봤을 때 요 울산까지도 많이 이제 기장의 연장선으로 봐요. 요 위로 넘어가면 이제 그냥 울산, 우리가 생각하는 울산이고 네네. 여기 진화해수욕장까지는 그냥 부산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네. 그쪽 땅값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사해수욕장과 간절곶 그다음 임나해수욕장 있죠. 여기도 뭐 1,500에서 2,000, 비싼 거는 2,500대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장점이 이제 바다 조망권이 더 예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리 원전인데 원전이 안 보인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고리 원전이 저기 있군요. 네, 한번 볼까요? 로드뷰로 원전이 어떻게 보이는지. 네. 가려지죠. 가려놨네요. 네, 가려지죠. 어쨌든 여기 보이죠. 임나해수욕장에서 봤을 때도 해변까지 이래 보면 예쁜데 돌리면 원전이 보여요. 근데 카페에서 원전이 보이는 게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예전에는 싫어하다가 네네네. 웨이본이라는 카페가 너무 잘 되면서 네. 원전 보이는 게 그냥 좀 의미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 해수욕장으로 오면 이제 원전이 안 보여요. 네. 원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해변이 더 예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식업을 하시는 업자분들이 있죠. 음식점이나 카페 혹은 숙박시설 이런 하시는 분들이 나사해수욕장 인근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절곶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간절곶은 지금 딱 봤을 때 개발이 많이 안 된 걸로 보이죠. 지도를 봤을 때. 네. 이게 왜 그렇냐면 과거에 여기가 이제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가 올해 이번에 풀렸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화해수욕장까지 오게 되는데 거의 동부산 여기까지도 동부산 권으로 보거든요. 네. 문의는 울산이지만 네. 예, 여기도 바다가 보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도 있고 뭐 강릉, 속초 이런 분위기도 좀 네, 나는데요. 그런 느낌이 나죠. 주차된 차량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쪽에도 유명한 카페나 식당이 있나 보죠? 아직 이제 생기고 있어요. 뭐 여기 유명한 카페는 제가 아는 카페는 없어요. 예, 그냥 뭐 요런 이쪽은 땅값이 조금 더 내려가나요? 비슷해요. 1,500에서 2,000. 1,500에서 2,000. 호가는 2,500. 네네. 왜냐하면 이제 거리는 더 먼데 여기가 용도 지역이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아, 상업 지역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됐을 때 개발 효율성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지금 주로 보는 거는 여기 간절곶에서 나사 해수욕장이거든요. 네. 예, 여기는 우리가 뭐 10억대, 뭐 20억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매물도 있고. 지도를 조금만 크게 해서 나사 해수욕장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사 해수욕장이 해운대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해운대에서 이제 나사 해수욕장까지. 자, 여기죠. 한 27km 정도. 서울에서 동탄 정도. 직선으로 27km. 이쪽에는 매물이 있나요? 네. 여기는 매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당 1,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평이라고만 해도 30억. 30억이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네. 대출을 절반 활용한다고 해도 한 15억에서 20억 현금이 필요한데 접근이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유하고 계신 매물은 몇 평 정도 땅인가요? 한 70평대.
정도 됩니다. 70평이요. 서울 도시에서는 70평은 굉장히 큰 땅인데 네. 이런 바닷가 쪽에서는 카페 하기에 70평이라는 땅이 어떤 느낌인가요? 작은 식당이나 본인만의 카페를 하기엔 또 괜찮죠. 그래서 요런데 뭐 나사리 쌀국수 이런 거 보이죠? 네. 예, 요런 거도 100평이 안 돼요. 요런 거. 건물 예쁘네요. 네, 예쁘죠. 네. 요거도 시세 차익을 꽤 남기고 판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주인이.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덩치가 커서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작고 알찬 것도 괜찮아요. 여기 해변이 제가 이제 집객 효과가 있댔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보행동선이 잡히는 이런 50평대 뭐 이런 100평 이하 이런 것도 거래가 잘 되고요. 네네. 해변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해변이고 해변가가 아니라 이 도로 따라 가는 곳 있죠. 네네. 여기는 이제 대중교통 뭐 보행자 이런 중심이 아니고 자가용 중심이에요. 네. 요런 데는 땅이 300평, 500평, 뭐 1000평, 2000평까지 커서 오히려 이제 주차 시설까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평당 1,500만 원에 약 70평 정도면은 한 10억 초반대로 네. 이제 바다가 보이는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에 부지런한 사람이 이런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면 아낌없이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설명해 주신 곳이 나사 해수욕장 주변에 평당 1,500만 원 정도 하는 땅, 네. 뭐 10억 왔다 갔다 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면 울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쪽 바닷가 가격이 더 내려가나요? 확 내려가죠. 이쪽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네. 여기 진화해수욕장은 제가 1,500부터 2,500 한다고 했죠. 네. 네. 그런데 여기 강을 딱 건너가면 여기는 가격이 8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뚝 떨어지죠? 여기까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상승장이 다시 오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여기 1년, 2년 사이에 2년도 안 됐어요. 1년 사이에 좀 발전하고 있어요. 다시.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많이 찾다 보면 바다 보이는 매물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몇 개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 찾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급매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250만 원 이하 이렇게 매물이 있습니다. 평당 250만 원 이하인데 네. 바다가 보인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이거 위성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네. 현재는 바닷가 이거 파도 치고 있네요. 네. 바닷가에 이렇게 길 따라서 붙어 있는 땅들이 바다가 보이는데 평당 200만 원대 초반이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인가요?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요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 주택 지어진 게 있네요. 네. 네, 이쪽이 바다가 이렇게 전망이 되는 곳들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야, 요런 데 땅 붙어 있는 거 사놓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요 밑에 카페가 하나 있네요. 예. 이 길이 좀 카페길이 되면은 땅값도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쪽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연 녹지면은 땅에 몇 퍼센트 지을 수 있고 몇 층 지을 수 있고 이런 거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 녹지는 건폐율이 20%라서 100평 땅이 있으면 20평까지 최대. 네. 만약에 200평 땅이라면 이제 40평까지 지을 수 있고 층수는 일반적으로 4층. 근데 해안가다 보니까 제한을 받는다면 4층 이하로 네네. 네,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쪽에 땅을 사려면 매물 소개를 뭐 이 영상에서 하진 않으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접근할 수 있나요? 여기도 이제 10억 전후 평수로 치면은 평수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뭐 250만 원 정도 곱하기 뭐 200평 하면 5억이 되는 거고, 네. 400평 하면 10억이 되는 거고요.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나요, 현재? 네, 있어요. 영구 조망이 되는 땅인가요? 네, 영구 조망이 되는 땅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이쪽 해안길이 지금 네. 200만 원대인데 네. 카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상승 분위기를 타면은 평당 얼마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단기든 중장기든 간에. 뭐 단기는 뭐 350에서 500까지
네. 뭐 기간은 이제 3년에서 5년, 네. 뭐 그 이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장기로 보면 1,000만 원대 이상도 갈 수 있겠죠. 네. 요 해안길이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네. 이 위쪽에 보니까 이제 공단이 엄청나게 크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죠? 여기는 온산공단입니다. 온산공단이요. 온산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대 이제 국가산단이었죠. 네. 그럼 이쪽에도 이제 인구가 많이 있을 거고, 예. 강양리 해변길 쪽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바닷가가 보이는 땅이라는 것 외에도 이쪽에 뭔가 인구가 더 유입될 호재거리가 있을까요? 보통 그냥 관광객이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시세가 같이 이제 키 맞춤을 하고 있는데, 네네. 바닷가 땅 투자 중에 가치 투자로 본다면 요 해변 일선 중심 뭐 이런 데를 잡고 있는 게 좋고, 그냥 내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 있죠.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보통 제가 전국에 있는 바닷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네네. 시세 트래킹 해보고. 네. 그래서 요 중심이 만약에 100이라면 요 주변 있죠. 요 해안이 보이는 이런 주변. 이렇게 해변이 보이거든요. 네. 자, 요렇게 해안이 보이는 외곽 있죠. 네네. 예. 요런 데는 시세가 저렴하면 40%, 비싸면 60%까지 키 맞추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40%, 60%보다 키 맞추기를 못했죠. 네네. 그러면 그만큼 저는 이제 상승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송정도 마찬가지고 뭐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이렇게 다녀보는데 항상 해변가 좌우는 한 50% 전후, 그러니까 40에서 60% 정도 키 맞추기를 하더라. 근데 그 키 맞추기가 아직 안 된 곳은 우리의 주 투자처로 보기에 나쁘지 않다. 네, 요 강양길 쪽이 평당 200만 원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 캠프 부동산 스쿨 이제 중개사업부 사무소가 여기 일광역 바로 옆에 네, 면사무소 옆에 여기 있죠. 네. 로드뷰로 보면은 네, 이쪽에 나무 부동산 있는데 투자 가치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평당 몇 억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접근성이 어렵고 그렇죠. 평당 1,500만 원이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200만 원대 중에서 그래도 2배에서 많게는 뭐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매물 소개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캠프 부동산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바닷가 쪽 땅을 전문적으로 또 중개 사업부 운영도 하고 계시는 캠프 부동산 스쿨 토지대장님을 만나 뵙고요. 여의도까지 멀리 스튜디오 오셨으니까 네. 한 1분 정도 네, PR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프 부동산 스쿨을 운영 중인 토지대장입니다. 저는 이제 15년 차 투자자고 투자를 하다 보니 공부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교육 사무실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공부하고 투자하자.